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꺼냈던 얘기가 많은 지금 국민들한테 울림을 주고 있죠. 불행하게도 최근에 또 나왔던 여론조사를 동시에 보니까 현재 이제 그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이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오세훈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 52%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민들한테 울림을 준다라기보다도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국민들한테 울림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이 한 50% 조금 안 됐었죠. 그렇죠? 이재명에 비해 가지고 0.7% 격차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응원하고 좋은 정책들을 알려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20%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10%대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가 되게 된다면은 이건 단순히 여론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기세가 꺾이는 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민심의 목소리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했었던 그 메시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50% 가까이 되는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한테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노회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노회찬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한 몇 천만 원 정도 그때 이제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던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 보수 너네는 저런 식으로 썩어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부패하지 않았어. 이거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게 진보 좌파인데 지금 막 그런 게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한 번만 놓고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지금 이제만 몇 개가 되는 것이고 재판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4번을 받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 가운데 절반은 이재명이 진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을 지금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아직까지 이재명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동시적으로 최대한 애를 써가지고 대선 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판사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다라는 심정으로 정치적인 외압 그리고 또 언론들의 외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고 이재명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했던 얘기도 뭐였습니까? 재판 지연 해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판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재판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메시지가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막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이 얘기도 그렇고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지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면서도 끝까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껏 밀어붙여 달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다 맞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태평성대였다 이재명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야 된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여기 무슨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메시지가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는커녕 이재명 세대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재명이가 헤쳐먹고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진짜 엄혹한 시기에 그래도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용
용기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대법원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정자동에 있는 호텔 문제도 그렇고요.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도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까지 같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그 문제도 같이 튀어나오고 있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죠. 지금까지는 문재인 일가에 대해 가지고 무슨 현금을 어떻게 문다희한테 줬다, 제주도 별장이 어떻다, 지금 이제 사위를 갖다가 그렇게 취업 청탁을 받고서 해준 거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물론 이것도 큰 거지만 더 지금 큰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아 있습니까? 청와대가 아예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진짜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형을 당할 법한 그런 일인 거잖아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한테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완전히 누가 보든지 간에 반국가 세력에 걸맞는 그런 지금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수사도 지금 돼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탈북자로 몰아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피습당한 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꾸며냈다라고 하는 의혹. 이게 지금 말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우리가 머리털을 뜯어서라도 정말 분노를 해도 금치 못할 그런 얘기들인 것인데, 언론들부터 썩어 빠져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파가 어떻다라는 등, 무슨 시금치가 어떻다라는 등, 이재명이 그거 가지고 쇼하고 앉아 있는 거, 그거나 지금 이제 앞다퉈 가지고 보도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짓거리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 수하랑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했다라는 범죄 혐의 아닙니까?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 정체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민까지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를 검찰에서 완수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거를 완수를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출근이 또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서 첫 출근이 이제 있었어요. 9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우정 신임이 이제 검찰총장에 출근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도대체 이원석이 퇴임했냐 싶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별로 관심도 별로 사람들이 없었고요. 비중도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벌써 퇴임을 했더라고요. 퇴임을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니까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된다. 이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 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악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과 개딸들이 될 것인데, 이재명과 개딸들을 제외하고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 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뭔가 좀 보수우파 국민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의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하는 현상이 심화가 됐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낼 것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고 손가락질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심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쪽으로도 욕을 먹었고 진보 쪽으로도 욕을 먹었죠. 좌파로부터 민주당 쪽으로 욕을 먹었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진보 좌파 민주당 개딸들이 했던 그 비판과 그 비난과 보수 우파가 했었던 비판을 동일시 지금 놓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정말 아쉬울 뿐입니다. 좌파랑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인식물과 모든 것들이 비난에 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비난을 갖다가 보수 우파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을 동일시해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비판했던 건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가지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나서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혐의로 끝냈으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거를 무혐의로 끝내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고, 수사 심의를 열었기도 했고, 수사 심의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고 최재형에 대한 수사 심의까지도 보고 난 뒤에 명품백에 대해서 처분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을 비판했던 건 뭐였습니까? 왜 도대체 검찰이 법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움직이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불송치할지, 불기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까? 애당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말지는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이미 그 법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검찰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법치주의를 지켜낸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거예요. 민주당과 개딸들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법치주의를 지키는 맥락 속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를 어기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동일시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번에 떠났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법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관들 또한 지금 교체가 돼가지고 보수와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권 후보가 되기 전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원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